안녕하세요. 티노트입니다. 우리가 알던 운전의 시대가 곧 끝날지도 모릅니다. 바로 테슬라가 보내는 강력한 신호 때문인데요. 최근 일론 머스크가 정말 엄청난 선언을 했죠. 앞으로 테슬라에서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차는 신형 로드스터가 유일할 거라면서요. 사실상 인간 운전 시대의 종말을 예고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말로만 끝난 게 아니었어요. 바로 행동으로 보여줬죠. 운전자가 아예 없는 완전 자율주행차 사이버캡의 대량 생산을 공식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큰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자동차, 즉 하드웨어는 이렇게 뚝딱 놨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FSD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거든요. 아니, 소프트웨어도 없는데 차부터 만드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테슬라가 그리는 큰 그림은 뭔지, 또 페인트도 없는 자동차는 어떻게 만드는 건지, 그리고 규제의 벽과 중국 시장이라는 변수까지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자동차 시대의 종말이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지금 당장 차부터 만든다는 게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요. 여기에는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이중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보통은 소프트웨어를 다 완성하고 나서 거기에 맞는 하드웨어를 만들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접근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그냥 동시에 개발해버리는 거죠. 이건 진짜 엄청난 도박인데 만약 성공만 한다면 그 보상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핵심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 자동차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는 데만 1년 이상이 걸리니까 나중에 소프트웨어가 완성됐을 때 바로 투입하려면 지금부터 만들어 넣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이렇게 미리 만든 차들로 실제 도로 데이터를 엄청나게 쌓아서 FSD 개발 속도를 확 끌어올리려는 겁니다. 이런 전략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이 사이버캡이라는 자동차 자체가 정말 혁신적입니다. 특히 그 독특한 색깔부터가 그렇죠. 저 영롱한 황금빛, 저게 페인트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색을 입힌 폴리우레탄 패널을 그대로 쓴 건데요. 덕분에 자동차 공장에서 가장 골치 아픈 공정 하나가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원래 자동차 도장 공정이라는 게 전체 자동차 값의 20에서 30%를 차지하고요. 공장 전체 에너지의 60에서 70%를 쓴대요. 엄청나죠. 돈도 많이 들고 환경오염도 심하고 생산 속도도 늦추는 주범이었던 거죠. 그런데 테슬라는 이 과정을 그냥 통째로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비용은 확 줄고 생산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지겠죠. 게다가 친환경적이기까지 하고요. 또 하나 재밌는 건 패널이 손상되면 그냥 그 부분만 싹 갈아 끼우면 된다는 거예요. 24시간 쉬지 않고 달려야 하는 로보택시한테는 정말 딱이죠. 자, 이렇게 차를 멋지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운전자 없는 차를 도로에서 굴리려면 어마어마한 규제의 벽을 넘어야 하거든요. 다른 자율주행차들, 예를 들어 웨이모나 크루즈 같은 경우는요, 특별 면제 조항 때문에 1년에 2,500대밖에 못 만들어요. 그런데 테슬라는 아예 처음부터 기존의 연방 안전 기준을 다 맞추도록 사이버캣을 설계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2,500대 제한에서 자유로운 겁니다. 정말 영리하죠?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진짜 최종 관문이 남았어요. 미국 전역에서 로보택시를 운행하려면 자율주행법이라는 게 의회를 통과해야 하거든요. 지금 이게 계류 중이라 생산은 시작됐는데 법은 아직 통과가 안 된 그런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셈이죠. 미국에서 이렇게 법과 싸우는 동안 테슬라는 또 다른 거대한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죠. 전 세계에서 전기차가 가장 많이 팔리는 시장이 바로 중국이잖아요. 여기서 FSD 승인을 완전히 받아낸다? 이건 뭐 회사의 운명을 바꿀 정도의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겁니다.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전 세계 FSD 구독자가 154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어마어마한 고수익 매출이 계속해서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순수하게 소프트웨어 구독료만으로 테슬라의 현재 분기 영업이익이 거의 50%나 늘어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와요. 전부 다 소프트웨어에서 나오는 이익으로요. 정말 엄청난 거죠. 자, 이 모든 조각들을 맞춰보면 더 큰 그림이 보입니다.
이건 그냥 신차 하나가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의 산업이 저물고 완전히 새로운 산업이 시작된다는 신호탄이죠. 지금 다른 경쟁사들은 전기차 가격 내리기 경쟁하느라 돈을 막 태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테슬라는 수익성을 지키면서 그 돈으로 FSD나 사이버캡 같은 미래 기술에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차를 사면 사실 95%의 시간은 그냥 주차장에 서 있잖아요. 사이버캡은 바로 이 모델을 바꾸려는 겁니다. 개인이 차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24시간 내내 돌아다니는 자율주행차를 필요할 때만 불러 쓰는 서비스로서의 이동 시대를 여는 거죠. 차량 활용도가 그야말로 폭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닙니다. 자기들의 주력 사업, 그러니까 사람에게 차를 파는 일을 스스로 없애면서 AI와 로보틱스 회사로 변신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테슬라는 자기 손으로 자동차 시대를 끝내려고 하는 건데요. 과연 이 엄청난 도박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생산, 소프트웨어, 그리고 규제라는 이 거대한 퍼즐 조각들이 과연 제 시간에 딱딱 맞춰질지 그 결과가 정말 궁금해집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한 영상이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